누가 있나? 사람이 굉장히 많네. 몇 명이야? 15명이네. 15명이 수업을 듣는군요. 물리과도 있고, 화공과도 있고, 기계공학과도 있고, 신소재공학과도 있고. 수업이 여태까지 아니, 뭐야. 어려웠나요?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인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쉬웠다고는 안 하겠지. 많이 어려웠나요? 어려웠다 동그라미 안 어려웠다 X. 자, 하나 둘 셋. 네. 왜 이렇게 조도형 왜 수줍게 이렇게 표시했다가 마는 거예요, 조도형? 안녕. 비디오 켜주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안 킨 친구들도 있네요. 킬 수 없는 상황이면 채팅에다가 이유를 남겨주세요. 가능하면 다 비디오를 켰으면 좋겠고요. 비대면이지만 얼굴 보면서 해야 벽보고 수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반 물리 수업했는데 벽보고 수업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킬 수 없는 상황인가 보네요. 이 다른 장비로 접속 중입니다. 그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면 오늘은 뭐 안 해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해주고요. 다음에는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보니까 물리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공과도 있고 기계과도 있고 신소재과도 있어서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안 어렵게는 힘들 것 같고 최대한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 스펙트럼이 넓으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안 설명해도 되는지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항상 이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중간에 질문을 해주세요. 스톱하고 중간에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전체 화면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프레젠터 화면으로 보이나요?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보여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업하면 되겠네요. 그 계속 뭐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여러 교수님들이 팀 피칭을 하는 상황이고요. 다들 한 분야씩 맡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맡은 분야는 2차원 물질인데 2차원의 자성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자성체는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고요. 그래도 최근에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고요. 2차원 반도체에 비해서 이제 좀 덜 연구돼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또 점점 더 연구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그 재미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움이 좀 어렵긴 합니다. 좀. 아, 최대한 식 안 쓰고 하려고 하고요. 이 수업 자체가 어떤 한 학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한 분야를 이렇게 정성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까지 다 이제 이해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2차원 물질이라는 분야가 한 10년 넘었죠. 한 20년 돼 가는데 굉장히 큰 이제 고체 물리든 아니면 소재든 뭐 기계적인 성질도 마찬가지고 화공과에서도 막 합성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연구 분야예요. 그 큰 연구 분야의 일부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전체를 다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레코딩을 해서 이 수업한 내용을 다시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2차원 자성에 대한 얘기고요. 2차원 자성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당연히 앞에서 쭉 이야기 들었겠지만 반데르발스 물질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 반데르발스 물질 중에서도 자성을 띤 자석이죠, 자석. 자성을 띤 물질들이 존재하고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연구의 대상인 2차원 자성체가 반데르발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2차원 자성체들이 이게 존재해요. 자연계에 존재하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이걸 찾아내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연구들이 주로 있고요. 물론 있기만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하는 건 아니죠. 이거를 하려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2차원 자성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2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3차원에서 이제 생각했던 이제 자성 성질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면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물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원이라고 하면은 외부랑 내부랑 구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제 바로 시스템 전체가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조절을 하면 자기적인 성질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인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성체 옆에다가 뭐 다른 물질을 이렇게 잘 놓아두면 그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성질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그게 어떤 자성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데 뭐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3차원이라면은 좀 힘들겠죠. 내부적인 자성을 띠는 원소들이 내부에 있을 텐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2차원이 되는 순간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잘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잘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4번에 걸쳐서 2차원 자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줄 거고요. 또 4개의 계획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강의들은 사실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할 거는 이제 뭐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주로 할 거고요. 기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 투디멘전에서 페로마그네틱, 강자성의 정렬 상태가 가능할까가 질문이겠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지 답이 뭘까요? 이거의 답이 뭘까요? 오늘의 수업의 답 Whether or not a long-range ferromagnetic odor is possible at 2 dimension. 답이 뭘까요? 답을 모르진 않겠죠? 그냥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죠? 박평진, 답이 뭔가요? 가능하다입니다. 네, 그렇죠. 뭐 당연하죠. 가능 안 했으면 수업을 여기서 접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당연히 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성을 이제 고체 물리를 이제 잘 했던 친구들은 수업을 통해서 자성이라는 걸 잘 접했을 거고요. 아마 오늘 한 내용들을 이미 일부 또는 전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서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의 질문을 답하기 위한 것들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상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됐고요. 강자성 상태라는 거, 자성 상태라는 게 어떻게 상태잖아요. 상태라면 상태 전환, 상전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상태가 안정화되는 거기 때문에 상전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자성 상태가 상전이를 통해서 안정화된다는 건 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없다면 자석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고요. 온도가 0일 때의 자성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온도가 파이나이트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다 온도가 파이나이트인데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 사는 게 아니니까 온도가 파이나이트일 때 시스템이 얼마큼 익사이트 될 건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질문은 여기 at finite temperature가 들어있는 거예요. 온도가 유한하지 않은 온도에서 자성 상태가 있어 봐야 뭐
자체로 재미일 수 있겠지만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리고 0도에서만 존재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려면 이 시스템이 기저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익사이트 될 거냐, 역이 될 거냐,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될 거냐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당연히 디멘전이 중요합니다.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가 중요하고요. 이거와 관련된 이제 머미 바그너 세오렘이라는 것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전이의 일반은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상태 변환, 물, 얼음, 수증기 다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태가 변한다는 상태의 변화는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대칭이 깨지는 걸로서 발현이 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시메트리가 있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의 대칭성이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다, 아니 수증기다, 또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없어요. 이게 막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도 없어요. 굉장히 디소더가 굉장히 불균일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다 구별이 안 됩니다. 격자로 오면 당연히 이런 게 구별이 되죠. 얼음, 아톰들이 어떤 정렬을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시메트리는 원래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360도 다 있었지만 풀 시메트리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90도 돌리는 거에 대해서 시메트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메트리가 깨졌어요.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도 깨졌죠. 내가 격자 상수 하나만큼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반 칸 정도 움직이면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나 시메트리도 없는 상황이죠. 완전한 토탈 트랜스레이션 시메트리는 없고 일부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될 때 이렇게 시메트리가 낮아지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증기가 액체를 지나서 얼음이 되는 과정이죠. 자성체에서도 똑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자성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체이기 때문에 격자 안에 있는 격자들이 다 있어요. 격자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레티스의 시메트리 또 대칙성을 가지고 있는 격자로서 정렬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격자의 대칭성이 어떻게 깨졌냐가 아니라 이 격자에 살고 있는 이 화살표들, 자기적인 모멘트들이 어떠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깨질 거냐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증기에 해당하는 상태, 자성체에서 수증기에 해당되는 상태는 이렇게 각각 사이트에 있는 모든 스핀들이 랜덤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풀리 있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다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이 그림을 보고서 화살표가 북쪽 방향을 더 많이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이제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온도를 상전의 온도를 지나서 낮아지게 되면 상전의 온도보다 낮아지게 되면 한 방향으로 다 정렬해요. 이걸 우리가 강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그네틱 모멘트들이 다 한 방향으로 다 정렬됩니다. 이러면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깨지는 거죠. 또 오도 파라미터를 우리가 얘기할 텐데 오도 파라미터. 오도라는 건 정렬이죠. 정렬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도 파라미터는 결국 시메트리가 얼마나 깨졌는지를 나타내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페로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내가 모든 사이트에 있는 스핀의 방향을 다 에버리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완전하게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 에버리지된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에버리지한 마그네틱 모멘트들의 방향 크기가 0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 경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다 정렬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이트들이 다 같은 값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에버리지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디스오더인 상태에서 정렬된 상태로 변화할 것은 상전이,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전체 모멘트를 에버리지한 값이 정렬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도 파라미터가 되게 되겠습니다. 온도가 0이 완전히 풀 오도가 될 때면 오도 파라미터가 1, 노멀라이즈에서 1, 완전히 디스오더일 때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런 브로크 시메트리에 의한 이제 상태가 이제 안정이 되면 몇 가지 이제 이런 시메트리가 자발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 온도를 이렇게 쭉 낮추면 원래는 랜덤하던 모멘트들이 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주르륵 쓰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원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대칭을 깨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전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전이 온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온도 이하에서는 이제 정렬이 돼 있고 어떤 온도 이상에서는 정렬이 안 돼 있고. 또 이것은 rigidity라는 딱딱함이라는 걸 주기도 해요. 브로큰 시메트리라는 건 그 브로큰 시메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적으로 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정렬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만들려면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바깥에서 얘를 부셔서 얘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이게 rigidity를 줍니다. 얼음이랑 수증기랑 비슷한 거예요. 얼음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깨졌죠. 그러면 얼음은 딱딱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기체로 만들려면 부셔야 돼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이 두 개 사이에는 큰 에너지 배려가 있어서 여기를 건너가는 거에 해당되는 리지디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메트리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정렬의 정도라는 게 정의가 되고 앞에서 풀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스핀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에너지가 살짝 높아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안 있고 아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전체 다 풀리 정렬한 것보다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에너지가 살짝 높아지는 익시테이션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브로큰 시메트리가 있는 상전이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여기라는 것을 통해서 오도 파라미터를 살짝 줄이면서 시스템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또한 전체가 잘 오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런 왼쪽은 다 같이 잘 정렬이 돼 있고 오른쪽도 다 같이 잘 정렬이 돼 있지만 요 두 개 사이에 이런 경계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뭐 도메인 바운더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디펙트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크로스코픽하게 정렬되어 있는 두 개의 경계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이런 걸 이제 디펙트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뭔가 이제 시메트리가 깨지면서 자발적으로 깨지면서 상전이를 겪은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정렬된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로 마그네틱 오도를 다룰 때 이제 페로마그네티즘을 다룰 예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쭉 할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자성 상태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페로마그네티즘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 건너서 하나씩 전체 이것도 이제 정렬한 거죠. 엔티페로 반강자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걸 다 마그네타이제이션 에버리지 하면 오더 파라미터는 0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잘 보면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정렬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오더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정렬된 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약간 하나 건너서 하나씩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여기 1번 그 A번에서 페로마그네티즘에서 했던 것을 잘 이제 확장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스핀 글라스라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어떤 스핀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 국소적으로는 짧은 거리에서는 굉장히 오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엉망진창인 글라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글라스는 비정질이기 때문에 격자들이 자기 자리에 안 있죠. 스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핀이 격자들 이 경우는 스핀들은 다 격자 있지만 그 스핀들이 서로 이렇게 예쁘게 A나 B처럼 따다다닥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더라도 느슨하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면서 정렬이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게 없는 그런 상태, 비정질과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도 이제 가능하고요. 스핀 글라스 상태라고 합니다. 또는 스핀이 이렇게 한번 빙글빙글빙글 도는 뭐 헬리칼한 상태도 있고요. 스파이럴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렇게 폰 모양으로 빙글빙글 도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자성체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연구 토픽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이제 자기적인 기저 상태들 중에서 뭐가 제일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뭐가 프리 에너지가 제일 낮은 그런 상태일까? 뭐가 우리의 기저 상태일까? 이런 거를 잘 이해하려는 게 이제 중요한 연구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2차원 물질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의 모든 논의는 다 강자성에 대해서만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 강자상에 대해서 잘 이해한 후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있으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상전이라는 건 결국은 프리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오더 파라미터를 정의했습니다. 뭔가 정렬된 정도. 페로마그네티즘에서는 모든 사이트들의 스핀 방향의 전체 에버리지를 우리가 m이라는 값으로 표시하고 그거를 우리가 그 오더 파라미터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는 이제 m이 0이고요.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강자 성체가 되면 m이 유한한 값이 됩니다. 이거는 스핀 모먼트들의 에버리지 값이니까 물리적으로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것, 자기 모멘트,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하고 사실은 일치하는 물리적인 양입니다. 오더 파라미터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물리량하고 쉽게 이렇게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강자 성체 같은 경우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오더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전이라는 건 어떤 프리 에너지가 있는데 그 프리 에너지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m에 대한 함수로 바뀌고요. 예를 들어서 높은 온도에서는 m이 0일 때가 가장 낮은 프리 에너지 상태라서 이제 정렬이 안 된 경우가 더 온도가 더 안정되다가 온도를 낮추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m이 파이나이트인 스핀들이 다 정렬된 모멘트들이 다 정렬된 상태가 프리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가 이제 되게 연력학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뭐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내부 에너지하고 엔트로피의 경쟁으로 이제 프리 에너지를 정의하게 되겠죠. 높은 온도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엔트로피 T가 높기 때문에 엔트로피에 의한 효과가 더 도미넌트합니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높은 디스오더가 많은 엉망진창인 상태가 더 안정화되겠죠. 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엔트로피에 의한 기여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게 낮아지니까 엔트로피에 의한 기여가 점점 줄어들고 이 앞쪽 부분에 대한 기여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전이를 일어나게 돼요. 그 상전이를 잘 기술하는 이제 몇 가지 현상론적인 그 방법이 이 란다우 시어리입니다. 프리 에너지를 오더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폴리노미알 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전이 이상에서는 요런 모양을 갖고요. 이때는 오더 파라미터가 0인 게 안정하다가 이 개수들이 온도에 따라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있는 이게 중요한 개수인데 요 개수가 만약에 바뀌면 요 개수가 바뀌면서 특히 요 개수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4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더 이상 M0이 이제 미니멈이 아니라 M 파이나이트한 점이 미니멈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가 바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어떤 특정한 파이나이트한 M 값을 가질 때가 이제 프리 에너지가 낮은 이런 오더 파라미터의 폴리노미알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리 에너지를 정의하고 이걸 통해서 상전이를 잘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 란다우 시어리라고. 외부에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핀 입장에서는 모멘트 입장에서는 정렬하고 싶은 걸 더 북돋아 주는 거니까 그쪽 방향으로 더 정렬을 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자기장이 외부에서 걸리지 않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다성상전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m의 스퀘어 또는 m의 4승, 그러니까 2분 파워에 대해서만 이렇게 프리 에너지를 적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어떤 특정 m이 플러스 또는 m이 마이너스 두 개 중에 선호하는 게 없다는 뜻이죠. m이 0이거나 0이 아니면 프리 에너지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m이 플러스 방향을 더 좋아해요, m이 마이너스 방향을 더 좋아해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러면 선호가 생기죠. 마그네틱 필드 방향으로 m이 이제 정렬을 하면 프리 에너지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술하는 가장 낮은 파워는 1승이죠. 1승이니까 1승을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상전이 근처에서 어떤 식으로 프리 에너지가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필드가 0이다. 그러면 TC 이상에서는 M이 0일 거고요. TC 아래에서는
요게 0이니까 이거의 미니멈을 이 미니멈을 풀면 돼요. 이 미니멈을 계산하면 되죠. 앞에서 4차 함수 미니멈 주는 만드는 m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오더 파라미터가 되는 거니까 프리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맞추는 오더 파라미터가 될 테니까 그걸 계산하는 건 뭐 상당히 쉽죠. 4차 함수의 미니멈 구하는 문제니까. 그럼 온도에 따라서 이 A라는 어떤 파라미터가 상전이 온도 근처에서 이제 대충 이 리니어하게 0을 이렇게 지나게끔 근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 TC 근처에 상전 온도 근처에서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변화를 쉽게 아까 프리 에너지를 잘 최소값을 찾음으로써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온도에 따른 오도 파라미터의 경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온도가 상전이 근처에서 살짝 바뀔 때 오도 파라미터가 얼만큼 급격하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파워로 표시할 수 있어요. 오도 파라미터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온도의 몇 승의 파워로 TC 근처에서 증가할 것이냐. 이 란다우 티어리에 의하면 2분의 1 승으로 증가하게 된다가 이제 답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마그네틱 시스템들, 뭐 2D 이징이나 뭐 2D XY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식의 프리 에너지를 갖고요. 다 다른 식의 이제 익스포넌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이징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베타 마그네타이제이션 또는 오더 파라미터의 시간 그 온도에 따른 파워가 2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시스템의 디멘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애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디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나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걸 물어보지 말아야지. 질문 있나요? 다 알겠어.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다 알겠다고 하니까. 디멘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스핀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디멘전이 있어요. 앞에 이 디멘전 알아본 이유는 이건 겁니다. 이게 마그네틱 성질을 나타내는 물리량들. 여기선 지금 마그네타이제션을 보여줬지만 그거의 마그네틱 필드에 따른 변화량, 서세터빌리티, 자화율, 서세터빌리티라든지 그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거냐, 뭐 비열이 어떻게 바뀔 거냐, 아니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필드에 어떻게 바뀔 거냐, 뭐 이런 것들, 뭐 코헤런스 랭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 그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이 익스포넌트들이 시스템마다 다 달라요. 시스템의 디멘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디멘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이미 이 표에서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뭔가 디멘전이 바뀌면 상전이가 근처에서 이제 어떤 오도 파라미터,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발현되는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지는구나. 뭐 2분의 1일 수도 있고 8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0.325일 수도 있고 막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멘전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디멘전이 있어요. 잘 아는 레티스 디멘전. 그러니까 레티스가 1차원이면 아톰이 이제 한 줄로 정렬되어 있고요. 2차원이면 아톰이 평면에 정렬되어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거 D equal 2죠. 3차원이면 이렇게 주르르륵 이제 격자를 3차원에 대해서 이제 갖게 됩니다. 요게 이제 레티스의 디멘전이고요. 스핀의 디멘전도 있어요. 스핀의 디멘전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레티스의 각각의 사이트에 화살표, 자기 모멘트들을 나타내는 스핀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하나씩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이 화살표가 1차원일 경우, 그러니까 이 위아래, 그러니까 일직선 위에만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위아래만 가능해요. 옆으로 가기 없기. 이러면 이제 스핀의 디멘전이 1차원인 겁니다. 스핀의 디멘전이 2차원이다. 그러면 얘가 이 평면 안에서 빙글빙글 돌 수 있어요. 대신 스기 없기. 여기에 스핀이 2차원인 경우. 요거를 XY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징 모델, 아이징 또는 뭐 이징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스핀의 디멘전이 3일 경우에는 하이젠버그 타입. 이거는 스핀이 모든 3차원의 모든 방향을 다 가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가리킬 수 있는 방향의 디멘전에 따라서 스핀 디멘저널리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이 스핀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핀과 스핀 사이에 이제 디멘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룰 텐데요. 이거를 기술하는 해밀토니안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해밀토니안을 알아야 시스템이 얼만큼 어느 게 기저 상태고 어느 게 높은 에너지가 어디가 엑사이트인지 상태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자성체는 스핀이 다 정렬되어 있을 때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 즉 i번째 사이트의 스핀과 j번째 사이트의 스핀이 서로 같은 방향일 때, 그 내적을 했을 때 같은 방향일 때 에너지가 낮아져요. 익스체인지 컨스탄트가 우리 포지티브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해밀토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이트들의 스핀들의 방향들을 다 벡터 SI라고 쓰고요. 그 SI들 간의 이제 내적 이너 프로덕트가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같은 방향이 되면 같은 방향이 될수록 이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 I와 J의 스핀의 방향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차원일 수 있어요. SX도 있고 SY도 있고 SZ도 있잖아요. 3차원으로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I와 J번째 사이트들이 서로 어떻게 다 합칠 텐데 어떻게 합치느냐 여기에 이제 스핀 디멘전이 아니 스핀 디멘전이 레티스 디멘전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한 줄에 따라서 쭉 더하면 레티스 디멘전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이게 요걸 아는 순간 우리가 시스템의 에너지 분포, 에너지에 대한 성질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풀어서 쓰면 풀어서 이렇게 J로 쓰고 다 다를 수 있죠.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다 풀어서 쓰고요. 각각에 대해서 뭐 요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살짝 더 일반적인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1이다. 1, 여기다 1, 여기 1, 그러면 모두 다 선호하는 방향 없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기만 하면 그게 X방향으로 정렬을 하던 Y방향으로 정렬을 하던 다 에너지가 똑같이 낮아질 거예요. 그게 3차원의 스핀 디멘저널리티를 갖는 하이젠버그 모델이 될 거고요. 아, 그런 거 말고 우리 알파가 0이야. 알파는 빵. 그럼 베타만 1이야. 그러면 스핀이 Z 방향으로 서야지만 에너지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스핀이 Z 방향으로 있는 경우를 Z 방향으로 쓰는 경우만 에너지가 낮아지게 될 거고요. 따라서 이때는 이징 모델 기술하는 해밀토니안이 되고요. XY 모델은 그 반대가 되겠죠. XY 모델은 여기를 놔두고 이쪽을 날려버리면 이쪽을 날리면 이제 XY 평면에서 이제 도는 걸 가지고 이제 평면에서 잘 정렬되어 있으면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요. XY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레티스의 디멘전, 소문자로 쓴 레티스의 디멘전과 스핀의 디멘전, 이징이냐, XY냐, 또는 하이젠버그냐에 따라서 이렇게 쭉 다 이제 자성 상태들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차원에서는 나중에 오늘 하겠지만 정렬 상태라는 게 없어요. 없고요. 3차원에서는 이징도 가능하고 XY도 가능하고 2D XY 모델도 가능하고 저 앞에가 이기로 교수님이었나요? 그죠? XY 모델 배웠나요? 2D XY 모델? KT 트랜지션 배웠죠? 네, 알겠습니다. 뭐 2D 하이젠버그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스템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스템이 이징이고 어떤 시스템이 하이젠버그일 거냐?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요거에 의해서 결정해요. 익스체인지 인테그랄이 어떻게 되느냐, 요 J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J 값이라는 것을 결국은 스핀들을 정렬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는 이 마그네틱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마그네틱 인터랙션들이 있어요. 몇 가지 소개를 해줄게. 이것도 고체 물리를 들었으면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까먹었을지도 모르고 생소한 친구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교수님 익스체인지. 질문 있는데 혹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전 슬라이드에 네, 밑에 표를 보면은 D가
이제 3보다 큰 것도 있고 라지 D가 3보다 큰 것도 있고 라지 D가 이제 무한대인 거랑 스몰 D가 3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픽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고체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는 없어요. 없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민필드 레벨을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이제 3차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스핀이 하나 있으면 얘 위, 옆에, 아래 이렇게 이제 정렬이 돼 있는 어떤 격자를 가지고 자기의 네이버들이 이렇게 정해질 거잖아요. 근데 윈필드 같은 경우는 이 스핀한테 영향을 주는 애가 이 주변에 몽땅 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처리할 때 디멘전이 3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라서 이제 이 스핀 하나, 어떤 i라는 사이트에 있는 스핀 하나를 결정하는 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스핀들이 얘한테 영향을 줘서 평균적인 어떤 필드, 평균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 스핀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 걸로 이제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디멘전이 4차원 물질, 뭐 5차원 물질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수학적으로 이 단순히 옆에 있는 뭐 어떤 특정한 격자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스핀들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이 가운데 있는 스핀의 상태가 정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변의 스핀들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로 기술하려면 이 레티스의 디멘전을 더 높이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피리칼 모델도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4차원, 5차원의 스핀 방향이 세 방향 다 하면 끝이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거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D1, 2, 3 이런 거 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스핀이라는 걸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하기도 하고요. 실제 구현되어 있는 자성체들은 다 요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요 안에. 우리가 4차원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서 이제 마그네틱 인터랙션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이렉트 익스체인지, 슈퍼 익스체인지, RKKI 익스체인지 요 세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다이렉트 익스체인지는 말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어떤 사이트가 있고 이쪽에 사이트가 있는데 이쪽에 살고 있는 일렉트론이 넘어가요, 이쪽으로. 충분히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웨이브 펑션이 이쪽에 쌓이는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쭉 테일을 가지면서 다른 쪽 사이트까지 침범에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서로 이제 겹쳐져 있는 직접적인으로 이제 오버랩이 가능한 웨이브 펑션 두 개의 에너지 상태를 좀 생각해 보면 두 개가 기본적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스핀이 싱글렛이면 이제 요 웨이브 펑션 자체는 본딩 스테이트 같이 플러스로 쓸 수 있고요. 스핀이 트리플렛이면 이쪽은 이제 안티시메트릭 해야 되겠죠.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안티시메트릭하게 돼야 됩니다. 두 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두 개 차이에 에너지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렉트론과 일렉트론의 쿨롱 리펄전을 생각하면 전자들의 구름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쿨롱 리펄전을 더 많이 이제 주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안티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을 갖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근처에 이제 서로 오버랩이 되는 일렉트론들이 크라우드가 작을 테니까 쿨롱 인터랙션 입장에서는 서로 전자 서로 밀치죠. 쿨롱 상호작용 입장에서는 얘가 더 안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한 상황이 되겠죠. 그거를 기술하는 게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스핀 입장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인 스핀 상태보다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가 겹쳐 있는 것이 더 쿨롱 에너지 입장에서는 더 낮은 상태를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이렉트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페로마그네틱을 선호하는 거죠. 스핀과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을수록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물론 그게 무슨 자석 두 개를 가져다 놓고
다이폴 모멘트끼리 자기장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전자와 전자의 쿨롱 리퍼전, 에너지가 훨씬 더 큰 쿨롱 리퍼전에 의해서 이런 특정한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관계가 이제 선호되는 겁니다. 다이렉트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자 내부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훈트 커플링입니다. 훈트 커플링 뭐 다 들어봤죠? 이렇게 오비탈 이렇게 있고 스핀 막 세울 때 그냥 스핀 다 정렬돼서 세워야 되잖아요. 다 찰 때까지 반 정도 찰 때까지는 다 업으로 해야 되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면 아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훈트 커플링도 정확하게 이거랑 같은 겁니다. 오버랩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것보다 오버랩이 너무 커서 쿨롱 리퍼전 에너지가 높아져요. 이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게 좋아요. 이게 다이렉트 익스체인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간접적인 익스체인지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슈퍼 익스체인지입니다. 슈퍼 익스체인지는 마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하고 마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 사이에 직접적인 오버랩은 없고요. 마그네틱 모멘트를 갖지 않은 어떤 다른 Ni온, 캐타이온이고 여기가 Ni온이면 요 중간에 뭐 망간, 옥시전, 망간 이렇게 해서 중간에 어떤 다른 피오비탈 같은 상태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매개하는 경우입니다. 스핀, 여기가 스핀이 하나가 업이 있고 여기가 스핀이 하나가 또 있을 거예요. 업일 수도 있고 다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얘네들끼리 얘가 업일 때 얘가 업인 게 에너지가 더 높을까요? 얘가 다운인 게 에너지가 더 높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 시오리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레벨하고 여기에 있는 레벨은 사실 같아요. 지금 같은 모양이고 같은 애니까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호핑을 하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갈 수 있으면 그러면 두 개의 같은 레벨이 이제 벌어지죠. 그럼 아래쪽 레벨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질문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스핀이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가 이제 질문이 됩니다. 두 번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한 번 여기.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보면 한쪽은 예를 들어서 업이고 한쪽이 다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서로 반대 방향인 경우에 이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합시다. 안 되는 걸 먼저 합시다. 한쪽이 업이고 다른 쪽이 업이고요. 여기 가운데 옥시전이면 여기에는 업다운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핑이 가능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업이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스핀이 이쪽으로 뛰어넘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스핀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 가능합니다. 파울리, 베타울리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그러면 빈 게 생길 텐데 그 자리를 얘가 올 수 있느냐? 얘가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오면 업이 되니까 파울리, 베타울리에 위배가 돼서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쪽에 있는 스핀하고 이 가운데 있는 중간에 Ni온에 있는 스핀하고 또 다른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막 스핀을 가지고 있는 케타이온 간에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가능하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업에 있고 여기 있는 애가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다운이 하나 왔네요. 여기 빈자리에 얘가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갔어요. 얘가 이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둘 다 가능합니다. 얘는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에 있는 애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불가능하죠.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번의 익스체인지를 거쳐서 이제 에너지를 따지게 될 텐데요. 엔티페로마그네틱 오더를 하는 것이 이제 안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은 이런 호핑에 따라서 호핑이 가능하냐,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 할 때 오프 다이고널 호핑 텀이 가능하냐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차이가 결정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잠깐만요. 전화 금방 끊을게요. 여보세요. 예. 아, 제가 지금 수업 중인데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 했지? 네, 방금 했던 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디오비탈, 이제 보통 자성을 띠고 있는 디오비탈에 이제 전 스핀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Ni온, P오비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런 슈퍼 익스체인지가 있을 경우 항상 엔티페로마그네틱하냐? 뭐 그렇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페로마그네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구디너프라는 분과 가다모리라는 분이 잘 정리해서 이거를 구디너프 가다모리 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예를 들어줬던 거는 이런 디오비탈하고 여기 디오비탈하고 피오비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와도 파울리 베타 원리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 이건 좋은 거야. 엔티페로가 선호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XY 오비탈이 있을 거가 있고 POY 오비탈이 이렇게 오버랩이 있을 때 이때도 엔티페로마틱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90도 떨어진 경우도 이쪽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있는 업스핀과 여기에 있는 다운스핀을 생각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게 가능한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오메트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x²-y²라는 게 있고 px와 오버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핀은 이쪽으로 잘 뛰어 넘어올 수 있어요. 이쪽에 x²-y²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때는 90도 틀어져 있습니다.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는 180도였는데 지금은 90도네요. 그러면 이 90도 틀어져 있는 이 dx²-y² 오비탈에 살고 있는 스핀이 올 수 있는 것은 py 쪽이에요. 점선으로 표시된 py 쪽에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이때는 파울리 메타울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왼쪽에서 온 애는 px로 들어갔고요. 아래쪽에서 온 애는 py로 들어갔으니까 오비탈 상태가 서로 다르니까 얘네들이 서로 파울 베타 원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가 작동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훈트 커플링이 작동해요. 요 뛰어서 들어온 스핀들 안에 다이렉트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걸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90도 틀어진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랑 다르죠, 지금. 이거랑 다른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x²-y²의 xy가 하는 경우. 이거 x²-y²의 x²-y²가 90도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페로마그네틱하게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오는 애는 PXY로 올 거고요. 여기서 점프해서 오는 애는 PY 쪽으로 올 거고요. 얘네들은 서로 180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는 PX로 들어오고 하나는 PY로 들어오고 들어온 애들끼리 서로 훈트 커플링 하는 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페로마그네틱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격자 안에 디오비탈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어떤 패스들은 이제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을 선호하고 어떤 패스는 페로마그네티즘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다 합쳐서 이기는 게 이제 기저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엔티페로마그네틱 상태를 가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뭐 페로마그네틱이 더 우세한 인터랙션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페로마그네틱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자성을 만드는 다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전자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인설레이팅한 물질들에서 각각의 로컬된 스핀들이 이제 옆에 있는 Ni온으로 버추얼하게 이렇게 왔다가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한 거고요. 실제로 컨덕션 일렉트론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금속에서도 이제 이 컨덕션 일렉트론을 이용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상태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S 일렉트론 또는 뭐 상대적으로 D 일렉트론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S나 D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금속 성질을 띠면서 돌아다니고요. 그와 더불어 어떤 사이트에 굉장히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국소화되어 있는 모멘트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핵 근처에 오비탈 그 전자 클로우드가 다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F 일렉트론에 의해서 만드는 스핀 모멘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소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런 국소적인 모멘트들이 있고 저기 국소적인 모멘트들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도.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톰 근처에 일렉트론 크라우드가 굉장히 모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 또는 어떤 한 사이트 하나를 건너서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하지 못해요. 대신 여기 컨덕션 일렉트론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컨덕션 일렉트론들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스핀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로컬라이드 스핀이 있으면 이 스핀에 의해서 그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는 컨덕션 일렉트론들이 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스크린하는 것처럼 이제 스크린하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 엔티페로마티즘을 선호한다면 컨덕션 일렉트론들이 요 로컬 스핀에 엔티페로마그네틱하게 커플되어 있는 걸 선호하는 경우라면 요 업으로 되어 있는 로컬라이즈된 스핀 근처에 마이너스 스핀들이 이렇게 여기 스핀들은 다 메탈릭한 돌아다니는 일렉트론들의 스핀입니다. 이렇게 스핀들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런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모여서 스크리닝하고 많은 게 아니라 약간 더 많이 해서 요 웨이브처럼 이제 이렇게 웨이브처럼 이제 있게 됩니다. 이게 약간 그 프리델 오실레이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금속 안에 임퓨리티 하나를 놓으면 그 임퓨리티 때문에 있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주변의 일렉트론들이 스크리닝을 할 텐데 그 스크리닝을 하는 거 할 때 이 일렉트론들은 다 웨이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웨이브를 잘 중첩시켜서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스크리닝을 못하고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스크리닝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핀이 로컬라이즈한 스핀이 하나 있고 그거와 안티페로마틱을 선호하는 어떤 돌아다니는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스핀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잘 뭉쳐져 있지만 이게 너무 살짝 지나면 이렇게 오실레이션 한쪽은 또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면서 점점점 앰플리튜드가 줄어듭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로컬라이즈 스핀을 여기다 가져간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반대가 될 테니까 이거는 사이트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서로 엔티페로마그네틱한 그 컨피규레이션을 더 선호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가져다 놨다. 로컬라이즈 스핀이 있다. 그럼 얘는 업 스핀을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이 RKKY라는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은 컨덕션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핀이 국소화되어 있는 스핀을 스크리닝하면서 만들어낸 상호작용이고요. 이거의 특징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핀과 스핀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엔티페로마그네틱 컨피규레이션과 페로마그네틱 컨피규레이션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선호하는 오실레토리한 비헤이비어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RKKY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앞에서 얘기했던 제의를 결정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 익스체인지가 있으면서 슈퍼 익스체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슈퍼 익스체인지가 있는 상황에서 RKKY가 동시에 같이 있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제의를 잘 정의하고 특정한 픽처 안에서는 분사적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그게 앞에서 했던 그 마그네틱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저 상태가 결정이 되면 그 기저 상태를 익사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다 못하겠네. 그렇네. 익사이트 되는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기저 상태가 있다. 온도가 0일 때 어떤 특정한 자성 상태를 선호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았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기저 상태가 온도가 높아져도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온도가 높아져서 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기저 상태에 대해서 정렬된 상태가 좀 줄어든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우리가 기저 상태로 하는 오더 파라미터로 하는 페로마그넷이라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작게 하면서 시스템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경우가 있죠. 요거죠. 1D 체인이 이렇게 있고 스핀들이 다 한 방향으로 다 정렬되어 있는 강자성체라고 합시다.
이게 기저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시스템을 익사이트 시키는 방식이 스핀 모멘트 하나를 뒤집는 거죠. 샥 뒤집습니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얘랑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J만큼 마이너스 J만큼 에너지 게인이 있었고요. 얘하고 얘도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J만큼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안녕. 뒤집어짐으로써 다 꽉 났어요. 그래서 2J만큼 시스템이 에너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풀리 정렬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오더 파라미터가 살짝 낮아진 그런 익사이트 되어 있는 상태의 하나의 종류예요. 근데 그럼 이것만 가능할 거냐? 이것만 가능할까요? 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하나를 뒤집는데 그 뒤집는 거를 이 혼자 다 뒤집지 말고요. 다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주냐 하면 이거를 이제 웨이브처럼 나눠줘요. 얘하고 얘가 정렬하다가 휙 180도 도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 사이도 살짝 다르고요. 얘하고 얘 사이도 살짝 다르고 살짝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웨이브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웨이브의 랭스에 따라서 주변 상대 이웃하고 있는 스핀 사이의 각도가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K 값이 굉장히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길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스핀 하나랑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스핀 사이의 각도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마그네타이제이션을 1에서부터 살짝 낮추긴 했는데 스핀 하나 뒤집는 것만큼 낮추긴 했는데 그거를 전체 시스템에 사이트에 있는 모든 애들을 살짝씩 틀어줌으로써 이런 웨이브 형태로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마그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보다 이 상태가 더 살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줄어든 건 똑같지만 오도 파라미터가 줄어드는 건 똑같지만 에너지적으로 더 쉽게 만들어내 줄 수 있는 엑시테이션이에요. 그거를 이 부분은 수학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더 잘 보기 위해서 하지 말까? 6시네요. 15분 남았네요. 그래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요런 웨이브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따져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을 생각해야 되냐면 약간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S가 모두 다 이 위쪽 방향을 가리키는 게 기저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짝씩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런 틀어져 있는 스핀들 i번째 사이트, 그거의 왼쪽인 i-1번째 사이트, 오렌지색 스핀입니다. i 플러스 1번째 사이트들을 보면 이 i번째 사이트에 있는 스핀에 비해서 살짝씩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i번째 스핀 입장에서는 이 주황색 스핀 때문에 어떤 토크를 받고요. 이 파란색 스핀 때문에 어떤 토크를 받게 됩니다. 마그네틱 익스체인지 필드가 있어서 이 파란색 스핀과 이 검은색 스핀을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요. 주황색 스핀과 검은색 스핀도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게 흡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 하면 이 까만색 스핀 입장에서는 이런 주황색 스핀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걸린 것처럼 또는 파란색 스핀에 의해서 어떤 이펙티브한 마그네틱 필드가 걸린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토크를 받는 것처럼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위에서 바라보면 이 검은색 스핀 입장에서는 이 주황색에 의해서 프리세션하게 되는 토크를 살짝 받고요. 파란색에 의해서 프리세션하는 토크를 살짝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래쪽 방향으로 어떤 토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물리 때 했던 것처럼 어떤 모멘트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일반 물리가 아니겠군요. 토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어떤 화살표가 앵귤러 모멘텀을 갖고 있는 스핀이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앵귤러 모멘텀을 갖는 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토크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토크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사이트의 스핀의 토크의 스핀의 시간에 따른 변화, 즉 아이사이트에 있는 스핀이 받는 토크는 그 근처에 있는 i-1 또는 i+1
있는 애들에 의해서 받는 그 토크들을 다 이렇게 합친 거로 쓸 수 있어요. 이걸 쓰면 이제 x는 x 성분끼리, y는 y 성분끼리 이렇게 쭉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다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지만 가장 이웃한 스핀이 가장 큰 영향을 줄 테니까 그냥 이웃한 스핀만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어떤 토크 또는 J라는 사이트의 스핀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건 그 주변에 있는 사이트들에 의한 스핀에 의한 토크를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거를 X, Y, Z에 대해서 다시 다 풀어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건 이제 굉장히 작은 에너지로 익사이트 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Z 성분은 기저 상태에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거의 전체 값인 S하고 거의 같아요. 다만 아주 작은 X 성분과 Y 성분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 앞에서 했던 유식을 그대로 이제 SZ를 다 S로 치환해 버리면 얘를 다 그냥 S를 다 S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 I번째 사이트에 있는 스핀의 X방향 성분은 그 주변에 Y번째 성분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요. I번째 사이트의 Y방향 스핀 성분은 X방향 성분에 의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S방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거 다 이 토크 때문이에요. 토크라는 게 X와 Y가 서로 번갈아 엇갈려서 힘을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핀 X 성분과 Y 성분에 대한 웨이브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만족해야 되는 식이 이제 이게 됩니다. 서로 스핀들이 이렇게 조금씩 사이트를 바꿔가면서 달라질 텐데 그 달라지는 관계는 이 방금 구한 요걸 만족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웨이브라는 형태를 그냥 어떤 테스트 솔루션으로 잡고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 얘네들 서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관계식에다가 다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웨이브 벡터 Q하고 에너지 사이의 관계들을 아이겐밸류를 얻어냄으로써 이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마그논 앞에서 말한 그 스핀 웨이브의 모멘텀 Q와 에너지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요. 이게 결국 이만큼이 익사이트된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플롯해 보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갖습니다. 특징이 뭐냐? Q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길어질 때는 여기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스핀 웨이브의 웨이브랭스가 시스템 사이즈만큼 굉장히 길어지면 그렇게 엑사이트 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이걸 나타내게 되겠죠. 실제로 그 방금 말했던 마그논 디스펄전을 구해보면 이거는 철에 대한 거네요. BCC 철에 대해서 구해보면 그 0 근처에서 오메가 0 근처에서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파라볼릭한 형태, 근사적으로 코사인이니까 파라볼릭한 형태의 이 근사적인 폼을 얻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0 근처에서 이렇게 파라볼릭한 이런 마그논의 디스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속 같은 경우는 스핀이 익사이트 되는 방식이 약간 좀 달라요. 스토너 컨티뉴이라고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그네틱 엑시테이션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이쯤 되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시작했는지 다 까먹었나요? 우리 무슨 질문을 시작했는지 기억나죠? 2차원에서 정렬 상태라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언제? finite temperature일 때. 우리가 엑시테이션을 지금 따지는 이유는 finite temperature라면 시스템이 excite 될 거고요. 그 excite 될 때 얼마큼 이제 뭔가 같은 오더 정렬이라는 게 이제 좀 약화될 텐데 얼마큼 약화될 건지를 잘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틱 엑시테이션을 생각해 보면 마그너는 보전이니까 보전 스태티스틱스를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것처럼 이 마그논이라는 건 이렇게 스핀 웨이브 엑시테이션이라는 건 대충 Q의
파라볼릭한 정도의 이런 디스퍼전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체들 할 때 했던 것처럼 디스퍼전을 알면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알 수 있죠. 이거는 경우는 이제 파라볼릭한 디스퍼전을 가지고 있을 때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걸 해보면 이제 에너지의 루트의 에너지로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3차원인 경우에는 파라볼릭한 전자 밴드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에너지의 루트로 모양이 됩니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넌 덴시티를 마그넌 스핀 웨이브에 해당되는 이 마그넌 디스퍼전을 우리가 알고 있고 3차원에 대해서 그것을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로 바꾸면 에너지에 대한 2분의 1승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게 파이나이트 템퍼러처에 대해서 보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겁니다. 보즈 디스트리뷰션을 갖고요. 그걸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쭉 적분을 하면 마그논이 어떤 파이나이트 템퍼러처가 있을 때 얼만큼의 마그논이 이제 얼만큼의 스핀 웨이브가 익사이트 되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적분을 여러분한테 시키진 않겠지만 대충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T가 0일 때는 당연히 아무런 마그논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타이제이션 오도 파라미터는 그냥 풀리 정렬된 상태 1에 해당되는 어떤 값을 갖게 되겠죠. 다음 이제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살살 높아지면 시스템 익사이트를 하면서 스핀 웨이브들이 이렇게 쭉 생겨나게 됩니다. 스핀 웨이브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감소시킬 거예요. 얼마큼 감소시킬 거냐? 요만큼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그네타이제이션 오더 파라미터의 온도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면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3분의 2승 정도로 이렇게 살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브로우 2분의 3승, 3분의 2승이 아니라 2분의 3승, 브로우 2분의 3승 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까 그 인필드도 2분의 1이었고 뭐 이징이면 8분의 1이고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란다우 시어리의 TC 근처는 잘 정의되고 요 근처 제로 템퍼레처 근처에서는 마그네틱 엑시테이션을 잘 카운트함으로써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마그논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마그논 자체의 디스퍼전은 디멘전과 상관없이 다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달라요. 3차원일 경우에는 방금 했던 것처럼 루트 오메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이런 모양을 갖고요. 2차원일 때는 컨스탄트를 갖고요. 2차원 파라볼릭 밴드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컨스탄트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스핀 웨이브의 파라볼릭한 디스퍼전을 갖는 경우에 2차원에서는 컨스탄트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갖습니다. 1차원에서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로 가져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2차원이죠. 2차원에 대해서 해봅시다. 똑같이 할 겁니다. 2차원에 대해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요거에다가 보즈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파이나이트한 템퍼레처에 대해서. 그럼 얼만큼의 마그논이 얼만큼 있는지를 잘 따져볼 겁니다. 이 마그논이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오더 파라미터가 얼만큼 서프레스 되는지를 우리 따져볼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루트 2분의 1이었는데 루트 오메가였는데 지금은 컨스탄트니까 뭐 1이라고 뭐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상수가 될 테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럼 이 적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적분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해보면 적분 테이블을 따져보면 로그의 0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발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내가 스핀 웨이브의 익시테이션을 파이나이트 템퍼레처에서 구해보려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마그논들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오더 파라미터를 다 서프레스 시켰다는 뜻이 될 거고요. 파이나이트 템퍼레처에 대해서는 이제 정렬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2차원 하이젠버그 타임 모델에서는 마그네틱 오더가 불가능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머민 바그너 시어렘입니다. 머민 바그너 시어렘에서는 2차원의 시스템에서 이제 하이젠버그 타입의 스핀들이 다 모든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하이젠버그 타입의 경우에는 서머 플럭추에이션이 항상 이겨요. 그래서 롱레인지 오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민 바그너 시어렘이에요. 머민 바그너 시어렘의 2차원 버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 수업을 그만할 거냐?
수업을 그만해야 되는데 5분 안에 그만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이얼스 아규먼트에 대해서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직 모델일 경우, 이직 모델일 경우는 이제 나의 클레임은 이직 모델일 경우에는 오더가 가능하다 이 차원에서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히 다루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이직 마그네티즘에 대한 파이어스 아규먼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그거는 아규먼트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 때문에 오더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를 잘 아규하는 거죠. 그 프리 에너지 텀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파이나이트 템퍼레처일 때 과연 오더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1차원 이지 모델을 생각해 봅시다. 1차원 경우에 1차원 이지 모델이라는 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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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거를 시스템 익사이트 시키고 싶어요. 에너지를 살짝 높이고 싶어요. 이게 익사이트 시킨 경우입니다. 아까 같이 3차원 스핀 디멘전이 3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빙글빙글 살짝씩 돌려서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스핀 디멘전이 3인 경우, 하이젠버그 타입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징을 따지고 있는 거니까 이징일 때는 그 스핀의 디멘전은 1, 따라서 업 아니면 다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업인 상태에서 기저 상태라면 그거보다 에너지가 살짝 높은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디펙트가 하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모두 다 계속 다 정렬했어요. 행복해요. 이쪽도 모두 다 정렬했어요. 행복해요. 근데 요 가운데 요 두 녀석만 서로 반대를 하고 있죠. 요 뒤집어져서 2J만큼 시스템이 익사이트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1차원 이직 모델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스템을 익사이트 하는 동안에 얼마큼 에너지를 코스트를 하느냐? 요만큼 코스트를 하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마다 보다 2J만큼 높아졌어요. 이 에너지 코스트, 그러니까 시스템 익사이트 하는 에너지 코스트는 시스템 사이즈하고는 상관없는 게 보이죠. 시스템이 뭐 엄청 크다고 하더라도 익사이트 하는 건 이렇게 디펙트 하나를 여기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디펙트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이 시스템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이 다 익사이트 하는 방식, 원디 이징일 때는 첫 번째 익사이트 스테이트는 2J만큼은 이제 익사이트 하게 되겠죠. 엔트로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프리 에너지를 따지려면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엔트로피도 따져봐야 되겠죠. 엔트로피를 따져보면 엔트로피라는 건 결국은 요런 디펙트가 있는 이 컨피규레이션이 몇 개가 가능할까요?가 이제 엔트로피를 따지게 되는 거죠. 컨피규레이션의 개수가 로그를 붙이면 그게 엔트로피가 되겠죠.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검은색과 파란색 도메인들의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를 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 방법이 몇 개일까요? 여기다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시스템의 사이즈만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굉장히 큽니다.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트로피는 커지고요. 대신 이런 디펙트를 만드는 에너지 코스트는 시스템 사이즈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프리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 코스트에 해당하는 2J는 시스템 사이즈와 상관없지만 요 N 값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클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파이나이트한 템퍼레처가 이 T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엔트로피가 이기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살짝만 익사이트 되도록 그게 엄청나게 많은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 에너지의 엔트로피 텀이 항상 이기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1차원 이직 모델에서는 롱레인지 오더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안 되는 것만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는 2차원에 대해서 해봅시다. 2차원 하이젠버그 모델은 롱레인지 오더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2차원 이직 모델은 어떤지 따져봅시다. 2차원 이직 모델도 이 앞에서 파이어스 아규먼트를 1차원에 적용했던 거랑 동일하게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익사이트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 검은색으로 표시한 것 같이 다 업스핀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시스템을 살짝 익사이트 시킨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시킨 거냐?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익사이트를 시켰어요. 이런 엑시테이션을 이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럼 이때 시스템이 얼만큼 에너지가 높아졌느냐? 요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과 검은색이 만날 때마다 2J만큼씩 계속 늘어나죠. 이 L이라는 거는 이 바운더리의 길이입니다. 이 바운더리. 바운더리가 몇 개 있냐? 이게 이제 길이가 돼요. 따라서 내가 이런 파란색으로 어떤 일정한 도메인을 확 뒤집으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떤 특정한 개수만큼의 파란색 스핀, 다운 스핀을 만들 수 있는 엔트로피에 해당되는 컨피규레이션은 몇 개일까를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 프리 에너지를 하려면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세볼게요. 그걸 세는 방식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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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번 파란색을 어디에 놓을 거냐? 갈 수 있는 거는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3개의 초이스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초이스가 잠깐만. 여기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2개가 되는 곳이 한번 나오는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쯤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위는 이미 다 파란색이기 때문에 일로 파란색을 만들 거냐 아래쪽으로 파란색을 만들 거냐 2개의 초이스밖에 없죠. 이 경우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3 아니면 대충 3 아니면 2 정도에 대해서 이제 뭐 2의 L승, 이 L만큼이니까 이 L승만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2도 아니고 3도 아닌데 대략 2 아니면 3 근처 어딘가예요. 그러면 컨피규레이션이 요만큼의 개수가 될 테니까 엔트로피라는 건 그거의 로그가 될 거고요. 따라서 프리 에너지라는 건 높아진 에너지 EJL에 T의 L의 로그 C 정도 됩니다. 로그 C는 2에서 3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도메인 포메이션이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포메이션이 가능한 조건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가능한 조건이 언제일까? 그러면 이 프리 에너지가 이제 당연히 낮은 상황일 때 이런 파란색 도메인 퍼퓰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식이 이제 이게 에너지가 낮아야 돼요. 그럼 언제 이게 낮아질 거냐면 온도가 이게 에너지가 더 낮은 상황이 돼야 되니까 이 제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니까 우리가 0으로 우리가 그냥 놓으면은 요 2개의 값이 요게 식이 2JL-TL 로그 C가 0보다 작아질 때가 이런 프리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도메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려면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이 T가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메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도메인이 만들어지는 게 시스템이 익사이트 되는 게 더 선호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온도가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온도가 이거보다 크지 않으면 2J 나누기 뭐 로그 C보다 크지 않은 온도에서는 이런 도메인 형성이 선호되지가 않아요. 그 말은 기저 상태인 까만색 스핀으로 다 잔뜩 있는 경우를 유지한다는 걸 뜻하죠. 따라서 이렇게 도메인식 익사이테이션 시키려면 어떤 특정한 템퍼레처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파이나이트 템퍼레처 이거를 넘지 않으면 이런 엑시테이션들이 다 봉쇄되어 있는 기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페로마그네틱 오더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D 이징 페로마그넷은 파이나이트 템퍼레처에 대해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 오른쪽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게 2D 이징 마그넷이고요. 이 2D 이징 마그넷은 롱레인지 오더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실제로 다 되긴 지났잖아. 실제 시스템들은 아니다. 이거는 다음에 오늘 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롱레인지 마그네틱 오더가 가능할 건지 말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마그네티즘의 기초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줬고요. 그거를 2차원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스핀 웨이브를 이용을 해서 스핀 엑시테이션을 고려했고, 그 스핀 엑시테이션 때문에 하이젠버그 타입 같은 경우는 파이나이트 템퍼레처 조금이라도 온도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정렬된 상태가 다 이제 뭉개져 버렸어요. 다 웨이브로 다 엑사이트 돼 버렸어요. 근데 이징 같은 경우는 파이어스 아규먼트를 따져보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이제 100% 이징, 100% 하이젠버그라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대략적으로 이제 이징 타입이라는 것과 하이젠버그 타입의 차이라는 건, 하이젠버그 타입은 스핀의 방향이 3차원에 어디든 향할 수 있고, 이징 타입은 이제 위아래 Z 방향 또는 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만 선호할 수 있다. 두 개의 차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스핀이 어떤 특정한 방향을 선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아나이스트로피, 즉 어떤 스핀이 어느 방향을 선호하지 않는 하이젠버그 타입이면 2차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자기 마그네티즘이 불가능하고, 뭔가 어떤 특정한 방향을 선호하게끔 되어야지만 이제 2차원 마그네티즘이라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답은 당연히 yes고요. 근데 단순히 yes인 게 아니라 언제 가능하냐 하면 이징 타입일 때, 즉 이제 마그네틱 아나이스트로피가 유니엑시알, 어떤 하나의 축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마그네틱 아나이스트로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시스템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얘가 2차원에서 모드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그네틱 아나이스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해도 좋고요. 동영상을 찍은 걸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지금 오늘 했던 수업이 너무 빠르고 좀 어려운 친구들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고 질문하면 이메일로 질문해도 되고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인 사람은 질문하고요. 질문이 없으면 나가도 좋습니다. 네. 네, 수고 교수님 질문 많았습니다. 네.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혹시 RKKY 설명해 주신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여기서 RKK 제가 이전부터 조금 궁금했던 점인데 RKKY가 지금 마그네티즘인 메탈을 설명할 때 나오는 파트인 거잖아요. 국소적인 모멘트도 같이 있을 경우에요. 예. 그럼 이 RKKY 전 슬라이드까지는 인솔레이터에 대한 마그네티즘을 설명한 건가요?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 슈퍼 익스체인지는 인설레이터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이 RKK 슬라이드랑 요 슬라이드 궁극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이제 호핑이라든지 그다음에 RKK와 같은 경우는 이제 컨덕션 일렉트론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일렉트론의 인터랙션 때문에 이 그 마그네티즘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궁극적인 원인은 같은데 왜 이전 슬라이드랑 RKKY랑 두 개가 구분되는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같은데 왜 두 개의 개념으로 나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왜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 다 인다이렉트 익스체인지이긴 하죠. 직접 익스체인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M과 M이 바로 일렉트론, 스핀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을 교환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잠깐만. 질문을 내가 잘 파악한 건가? 슈퍼 익스체인지 인터랙션하고 RKY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레벨 두 개가 있을 때
요 레벨 두 개 사이에 호핑이 가능하면 요 레벨이 이렇게 갈라질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제 익스체인지 궁극적으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라는 게 요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나오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로컬라이즈 스핀하고 이 돌아다니는 일렉트론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든 보통은 엔티페로지만 어떤 식으로든 커플을 하는 거고요. 커플을 할 때 얘 근처에는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주르르 모여 있지만 이 결국은 이 컨덕션 일렉트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여기는 다 채워져 있으니까 대부분 이 컨덕션 일렉트론이라는 건 요 근처에 있는 일렉트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KF 정도의 웨이브를 갖는 웨이브들이거든요. 다 웨이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로컬라이즈 스핀을 잘 스크리닝 할 때 보통 이렇게 로컬라이즈 스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스크린이 될 수가 없어요. KF라는 이렇게 하려면 모든 K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스크린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웨이브들은 다 이런 어떤 특정한 값 근처에 있는 KF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열심히 스크리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항상 오실레이션이 나오게 돼요. 이게 프레델 오실레이션의 스핀 버전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주고받는 양상이 달라요. 앞에서는 어떤 이제 중간에 NIO는 하나 끼고 있는 어떤 사이트에 어떤 상태를 하나 끼고 이 마그네틱 모멘트, 로컬 스핀을 가지고 있는 모멘트들이 버추얼한 호핑을 해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호핑 T가 있으면 이제 레벨이 이제 서로 하이브리데이션 되고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고요. 이 경우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앞에서 얘기했던 컨덕션 일렉트론에 의해서 이런 스핀 버전의 프리데이 오실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이제 양상이 다릅니다. 이게 답이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는 슈퍼 익스체인지도 같이 있고 RKKY도 같이 존재하는 시스템들도 이제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애들이 사실 인플리시블 다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어떤 시스템들은 다이렉트 익스체인지도 일부 있고 슈퍼 익스체인지도 있고 RKKY도 일부 있고 그런 복잡한 시스템들도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후에 이제 이 기저 상태라는 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마그네티즘에서 기저 상태를 정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네. 또 질문 있나요? 선생님, 거기 2D 아이징 모델 설명해 주셨을 때요. 거기서 네. 도메인이 생기는 건 항상 디펙트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다고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말하는 디펙트는 이 자체를 디펙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 어떤 시스템에 무슨 임퓨리티 같은 게 있어서 있는 디펙트가 아니고요. 모두 다 업인 상태였다가 모두 다 이쪽은 다 다운인 여기 사이를 이 상태를 이제 도메인 바운더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자체를 어떤 디펙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쪽은 다 같은 방향을 서 있잖아요. 여기가 결국은 이 시스템 에너지가 높아지는 익사이트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어떤 격자에 우선 어떤 격자에는 그런 디펙트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자체가 디펙트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별함이 뜻이니까.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저거는 그러면 뭐 랜덤하게 생기는 건가요? 저런 예, 바운더리 같은 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컨피규레이션이 무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사이즈만큼 되는 거죠. 내가 뒤집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뒤집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다 어디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도메인 바운더리가 어디든지 다 가능. 물론 이게
인프린시플 다 가능한데요. 실제 시스템에서는 마그네틱 도메인 바운더리가 어디선가 서요. 쓰긴 쓰는데 그게 디펙트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디펙트가 진짜 막 케미컬 디펙트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디펙트는 이제 보더가 깨트려지면서 만들어진 바운더리 이런 거를 이제 디펙트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가능하고요. 그게 이 컨피규레이션의 개수가 시스템 사이즈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교수님, 저 매그논 쪽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매그논 이 밴드 쪽에서 질문이 있는데 이 매그논 밴드라는 게 뭔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그 스핀이 뒤집힌 애들이 이 뭔가 익스체인지 하면서 움직이는 거를 매그논이라는 커지 파티클이 호핑한다고 생각해서 밴드 계산을 해줬다는 말인 건가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마그넌 자체, 그러니까 일렉트론도 에너지와 모멘텀을 가지고 웨이브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스핀의 웨이브를 이제 마그논이라는 어떤 쿼지 파티클로 생각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런 밴드는 계산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고 뭔가 아니요, 실제로 실험적으로는 못 보는 실험적으로 다 건가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시스템을 이제 결국 이런 웨이브를 측정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멘트들이 이렇게 웨이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주면 아니면 특정한 모멘텀을로 뭔가 외부적인 퍼터베이션을 가하면 그것에 의해서 뭐 반응하는 거를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 대해서 취할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시스템을 멀쩡히 있는 애들한테 이제 빵 때려서 웨이브를 쭉 만들어주면 걔네들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우리한테 뭐 준다든지 그걸 우리가 다시 어떤 에너지 정보를 얻어내면 그게 Q와 에너지 오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스핀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에 익사이트 되는 정도를 결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0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웨이브를 만들려면은 0 에너지로는 안 되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미 줘야지만 웨이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자 밴드를 이해하면 전자 구조를 잘 이해하면 그 전자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스핀 엑시테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그넌 디스퍼전을 잘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교수님, 거기 혹시 전 슬라이드에서 SG가 0 돼 있는 거는 그게 아, 이게 매구는 설명하실 때 이게 그러니까 거의 SG가 그냥 S랑 거의 똑같다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예. 기운 게 그냥 작은 경우만 생각했을 때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다 구하는 건 아니고요. 요 근처만 잘 구하려고 하는 거라서 요 근사를 한 거죠. SZ가 거의 대부분 여기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크게 바뀌지 않는 살짝만 하는 거죠. 살짝만. 실제로 해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위로 가면 막 당연히 막 많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죠. 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